지난 주말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화재 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였는데 일상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세제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솔라시도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솔라시도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저도 시내버스 운행 중단 등 굵직한 현안들은 거론조차 없었습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3월 주요 키워드로는 관광과 아파트, 농협이 꼽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감지기로 보였던 물체가 불법 카메라로 밝혀졌는데요. 이 불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해외 구매 사이트에 접근이 어렵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학동의 한 미용실입니다. 지난 18일 경찰은 이곳 여자 화장실에서 화재 경보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가 그동안 없었던 화재 경보기가 설치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겁니다. 수사 결과 해당 화재 경보기는 불법 카메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그냥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어떻게 화재 경보기가 몰래카메라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냥 화재 경보기인 줄 알지. 이제 믿을 화장실이 없겠구나. 맘 놓고 어떻게 다른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미용실 주인의 남편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카메라를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자백했고요. 본인이 설치했다고 자백했고 이렇게 이제 1차 조사 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화재 경보기 불법 카메라의 구입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나 해외에서 배송되는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를 통해 구매할 경우 구매 내역을 추적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해외 형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쌓는 것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죠.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책을 마련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발생한 불법 카메라 촬영 유포 범죄 건수는 지난 2020년 80여 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다변화되면서 전라남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화 상담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전화 061-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전과정 지원과 피해 촬영물 긴급 삭제 지원, 심층 상담 수사 법률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100여 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솔라시도 개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전남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으로 주택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381회 임시회에서
21일과 20일 이틀 동안 시정 질문을 진행했지만 22명 의원 가운데 단 3명만 질문에 나섰고 1명은 서면 질의에 그쳤습니다. 시정 질문 내용도 시내버스 운행 중단 등 각종 굵직한 현안들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이후 전현직 군의원 1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 장훈 군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장흥의 한 식당에서 장훈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며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직위가 상실됩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달의 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주로 언급된 이슈 가운데 관광이 눈에 띕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인 만큼 연관 키워드로는 상충객과 봄 기운, 여행 등이 꼽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일상 회복에 겨우내 얼어붙었던 날씨가 풀리면서 주요 관광지와 축제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에는 역대 가장 많은 12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안 퍼플섬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올해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꼽혔다는 내용과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고흥 우주항공축제 등 곧 열릴 축제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아파트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광양과 사기, 여수와 배상이 꼽혔는데 두 지역에서 나타난 부동산 이슈와 관련이 깊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달 초 광양에서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170여 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수에서는 돌산 아파트 건립허가 지연으로 부도난 건설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여수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손해배상금 수십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부권 이슈로는 농협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조합, 당선, 선거전 등이 떠올랐는데 지난 8일 진행됐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남에서는 평균 투표율 80%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182명이 당선됐고 무투표 당선자는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도 여전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선거 기간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온 선거법 위반 행위 60여 건과 추가 접수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조합장들이 본격 임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될 가능성도 있어 선거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따뜻한 봄철입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얼마 전에도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22일에는 만주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이 23일부터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황사 기간이면 호흡기 질환자가 2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나들이 가실 때 가급적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의 전남 지역 농수산 식품이 싱가포르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싱가포르 한국식품 유통 전문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연간 300만 달러의 싱가포르 수출 달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유통 전문 기업 LNC는 싱가포르 현지 식당 200여 곳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식 반찬 전문점과 마트 등을 운영해 연간 매출 1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곳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천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람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페스티벌에서 시민과 출향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부스에서는 빅체인지 10을 중심으로 박람회를 알리고 공식 SNS 팔로우와 연계한 캡슐 뽑기를 통해 박람회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역에서 내려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천 테라스역에서 배를 타고 2.5km 구간을 20분간에 걸쳐서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원 드리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힐링하고 쾌유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고흥군은 사회안정망 강화와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유해조수 퇴치 등의 국비를 지원받아 실증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실종자 수색, 물품 배송 등에 대한 실증과 오리나 멧돼지를 쫓거나 포획하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섬주민을 위해 통합 의료 서비스를 기존 7회에서 10회로 늘려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3일 남면 안도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신경외과 무료시술, 만성질환 관리교육 등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섬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 통합 의료 서비스는 섬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7회에 걸쳐 섬주민 400여 명이 제공받았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인도네시아 ITS 대학과 국제 공동학위 과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한 ITS 대학을 방문해 업무 협약을 맺고 조선해양공학, 컴퓨터공학 계열에 대한 공동학위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ITS 대학은 8개 단과대학과 41개 학과가 운영되고 재학생은 25만여 명 규모입니다. 해경이 여수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을 항공순찰로 적발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은 지난 18일 낮 2시 15분쯤 여수 회전익 항공대가 여수 금오도 서쪽 약 10km 해상에서 9톤급 선망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항공기 증거 영상과 경비함정 검문 검색 결과를 토대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5일 동안 신안 팔근면 일대에서 섬 유채꽃 축제가 첫 선을 보입니다. 섬 유채꽃 축제가 진행될 신안 팔근면 일대에는 유채꽃이 253헥타르 면적에 걸쳐 조성돼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자전거 투어와 사진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산책길을 거닐며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달마고도 축제가 열립니다. 달마고도 축제는 오는 25일 땅끝마을 인근 달마산 일대에 조성된 17.74km 길이의 둘레길 일대에서 진행되고 둘레길을 완주하는 데 7시간 정도 걸립니다. 행사장에서는 버스킹과 재즈, 퓨전궁악 등 음악회와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장흥 용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공급 거점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산면에는 지상 1층 규모로 동아리방과 카페 등을 갖춘 문화공간과 별도 실내 체육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